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06페이지의 안전장치 및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안전밸브가 나옵니다. 자, 안전밸브의 일단 역할을 먼저 보면요. 고압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작동 압력은 기밀시험 압력 이하라고 되어 있고, 정상 고압 플러스 5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밀시험 압력이라는 건요, 냉동기가 있으면 냉동기 안에다가 배관 내부에다가 질소 같은 걸 강하게 걸어요. 그리고 이 기계가 버틸 수 있는 거의 최대 압력으로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압력 이하로 설정된 게 이 안전밸브라는 거예요. 이 기계가 30kg까지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면요, 안전밸브는 무조건 30kg보다는 일단 낮아야 됩니다. 요거는 최대 기밀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기계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이에요. 근데 실제 압력 자체는 15kg, 정상 운전일 때 15kg 정도로 운전이 된다고 하면요, 안전밸브는 여기에다가 5kg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2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이 압력에 안전밸브가 터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안전밸브라는 건 대충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구가 있겠죠. 그런데 여길 막고 있는 밸브의 판은 스프링 힘에 의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된 압력 2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같은 어떤 설정된 압력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스프링을 눌러요. 그러면서 가스가 토출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안전밸브는 작동을 하고요. 뭐 꼭 스프링이 아니더라도 뭐 20kg에 작동한다, 그럼 뭐 20kg짜리 추 같은 거를 이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가스가 이 추를 들어 올릴 만큼의 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반출이 되겠죠, 가스가. 그래서 안전밸브라는 건 뭐 스프링식도 있고 이렇게 추로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런 원리다 정도만 아시고, 자, 중요한 건요, 정상 고압 플러스 5kg라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외우셔도 안전밸브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외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한다. 요 두 가지 포인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밸브에 관련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파열판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압력 용기 등에 설치하며 이상 압력 상승 시 박판이 파열되어 압을 분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그냥 일반 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판에, 동그란 판에. 그러면서 이 내부에 일정 압력이 상승되면 그냥 얘가 팡 터져요. 자, 여길 덮고 있던 이 판들이 탕 벌려지면서 압이 밖으로 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터진 판은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특징에서 보시면 일회용이고요. 그리고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는 저압축에다가 설치한다. 요 정도 특징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파열판 같은 경우도 역시 압력으로 작동을 한다. 요 정도만 갖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열판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일회용이다. 그리고 터보 냉동기에서는 저압축에 설치를 한다.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파열판에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교재 107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가용전이 나와요. 자, 가용전에 대해서 역할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상 온도 발생 시 녹으면서 장치 내 가스를 분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용전은 압력이 아니라 온도로 작동을 한대요. 자, 일단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연습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설치 위치는 웅축기나 수액기가 됩니다. 자, 이유는, 자, 가용전은 온도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그럼 냉동기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부분은 당연히 고압이겠죠. 고온 고압 부분이 당연히 온도가 제일 높은데, 자, 특징에서 육융온도, 용융온도 보시면 그게 녹는다는 뜻인데, 자, 녹는 점이 68에서 75도씨예요. 그러니까 압축기나 압축기 토출 쪽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압축기 토출 쪽에는 온도가 80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용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용전은 고온 고압의 배관 부분에 설치를 하면서 온도가 80도보다 낮은, 그러니까 75도 이하의 온도대의 용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웅축기랑 수액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액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 요런 나사가 있다고 하면요. 이 나사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나사를 이 수액기 안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 안에는 납이나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납이나 주석, 안티몬, 카드뮴, 비스무스 등을 이렇게 넣어놔요. 자,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이 나사를 여기다가 채워 넣습니다. 막아요. 그 상태에서 냉동기를 돌리다가 이 수액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납이 녹으면서 압을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게 가용전이고요. 따라서 이런 납 같은 게 날아가게 되면 냉매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가용전 같은 경우도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이 가용전의 크기는 안전밸브 구경의 2분의 1 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리을번의 내용이고요. 자, 가용전 같은 경우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설치 위치, 웅축기와 수액기다. 요 정도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 온도, 녹는 점이 68에서 75도다. 정도 알고 가주셔야 되고, 안전밸브 구경의 2분의 1 이상이다. 요 부분. 요 정도 내용만 가져가 주시면 가용전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번에 고압압력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자, 고압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고압의 압력을 재가지고 어떤 스위치를 온오프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요. 옆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 게이지도 달려 있고요. 여기 계기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사로 여기 화살표 같은 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프링 밑에는 압력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수 같은 거나 배관을 따와가지고 압력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압력에 따라서 이 옆에 나사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던 스위치를 뭐 고압이 뜨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옮겨주면서 정기적인 어떤 접점을 차단하거나 다시 붙여주거나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압압력 스위치를 제가 23kg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재 운전이 15kg예요. 그러면 고압압력 스위치는 현재 계속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느 순간 압력이 갑자기 24kg까지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고압압력 스위치는 떨어져요. 그러면서 냉동기에 작동을 멈추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역할 내용을 보시면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기적인 접점을 차단하여 냉동기를 정지시킨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정에서 쓰는 어떤 과전류 차단기 있잖아요. 집안에서 전기를 과다하게 쓰면 차단기가 내려가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의 양을 측정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쓰면 차단을 시켜주는데, 고압압력 스위치는 압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압압력 스위치의 설정은 정상 압력의 플러스 4kg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저압압력 스위치가 있는데요. 저압압력 스위치는 고압압력 스위치랑 비슷하겠죠. 자, 현재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동기를 멈추는 거예요. 자, 원래 냉동기가 기본적으로 돌아갈 때 한 3kg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0.5kg로 돌아요. 자,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어딘가 막혔거나 아니면 냉매가 누설이 됐거나 해서 저압이 쭉 떨어져 버리면 냉동기에 뭔가 이상이 있다 라고 하고 냉동기를 멈추는 그런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펌프 다운을 해서 저압을 쭉 낮춘 다음에 냉동기를 끄는 제어가 또 있죠. 그럴 경우에 한 뭐 0.1kg 정도 때 나는 냉동기를 멈출 거야 라고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자,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을 때 이 부분에 전자 밸브가 있습니다. 자, 냉동기 온도가 다 돼서 이제 꺼야 될 때는 이 전자 밸브가 배관을 막아요. 그렇게 되면 압축기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저압에 있는 냉매가 다 고압으로 몰립니다. 그럼 저압이 쭉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저압 스위치에 의해서 냉동기를 멈추는 겁니다. 저압이 이제 적당히 떨어졌으니 냉동기는 이제 멈춰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게 저압압력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압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알람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펌프 다운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그냥 설정 압력 이하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적인 접점을 끊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유압압력 스위치가 있는데요. 자, 유압압력 스위치는 이제 OP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참고로 고압,
같은 경우는 HPS라고 하고 저압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LPS라고 부릅니다. 하이 프레셔 스위치, 로우 프레셔 스위치, 오일 프레셔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압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 내용을 읽어보면요. 압축기 기동 시 60에서 90초 동안 유압이 설정 압력 이상 도달하지 못하면 전기 접점을 차단하여 냉동기를 정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가 있고요. 압축기 안에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안에는 오일 필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오일 필터 밖에는 저압이 되겠고요. 오일 필터 후에 이 안에 어떤 펌프로 인해서 오일이 토출되는 곳의 압력은 OP라고 해서 오일 압력이 됩니다. 그러면 유압 압력 스위치라는 건요, 두 군데 압력을 잽니다. 뭐 예를 들어 위에가 LP, 아래가 OP라고 하면요, 이 저압 쪽의 포트를 여기다 꽂고요, 이 OP 쪽의 압력을 여기 OP 부분에다 꽂아요. 두 개의 압력을 체크를 해서 이 압력차가, 자, 여기에 설정된 압력 이상이 안 되면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전기적인 접점을. 자, 저압이 1kg라고 했을 때요, OP는 무조건 2kg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 자, 유압 압력 스위치는 보통 1kg로 많이 설정을 해요. 거의 표준입니다, 실무에서. 자, 그러면 저압이 1kg라고 하면 OP는 당연히 2kg 정도가 떠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필터가 만약에 막혀요, 이물질 등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오일 펌프 후단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얘가 만약에 저압이랑 똑같이 1kg로 뜨게 되면 얘가 한 90초 정도 감지를 해요. 압력이 계속 90초 동안 계속 틀리게 되면 정기적인 접점을 끊어서 냉동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압 압력 스위치입니다. 자, 멋있게 압축기에는 어떤 오일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설정된 압력 이상 나지 않을 경우에 냉동기를 멈춘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자, 다음 7번에 증발 압력 조정 밸브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EPR, Evaporator Pressure Regulator라고 되어 있고요. 자, 증발 압력을 조정한대요. 증발기의 압력을 조정한다는 뜻이고요. 자, 역할을 보면 증발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대요. 이하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증발 압력 조정 밸브예요. 자, 설치 위치를 보면요, 증발기 한 대일 경우에는 그냥 증발기 출구에다가 설치를 한대요. 이렇게 증발기가 있으면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라고 하면 여기다 설치를 한다는 거겠죠. 자, 참고로 EPR의 원리는 안전 밸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안전 밸브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자,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입구에서 이 스프링을 이기는 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출구 쪽으로 압이 나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얘도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갔을 때 증발기 쪽에 압력이 계속 쌓여요. 막 1kg, 2kg, 3kg 쭉 쌓입니다. 얘가 만약에 3kg짜리라고 하면요, 3kg 이상 쌓이고 이제 3.1kg 정도가 됐을 때 이 스프링이 밀리면서 압이 팍 터지면서 나가겠죠, 출구 쪽으로. 그냥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증발 압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증발기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증발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한대요. 자, 냉동기가 한 대예요. 근데 창고는 두 군데예요. A라는 창고와 B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발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증발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20도 방이고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15도를 쓴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EPR은 둘 중에, 자, B라는 창고 증발기 출구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사용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는 증발 온도도 높다는 소리죠. 근데 증발 압력 조정 밸브라는 거는 증발기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걸 방지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사용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증발 압력 조정 밸브는 증발기가 두 대일 경우에는 증발 온도가 높은 곳에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흡입 압력 조정 밸브가 나오죠, 8번에. 자, 흡입 압력 조정 밸브 같은 경우는 석션, 프레셔,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흡입 압력이라는 거는 냉동기에서 흡입 부분은 압축기의 입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설치 위치도 당연히 압축기의 입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설치 위치는 압축기 흡입관이 되는 거고요. 역할을 보시면 압축기 흡입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는 것을 방지시켜 준대요. 자, 이상이 되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 즉, 압력을 낮추는 목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기가 있으면요, 여기가 토출, 여기가 흡입이라고 쳤을 때요, 이렇게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에 그냥 SPR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압축기에는 압력이 무조건 2kg 정도 이하가 돼야 얘가 과부하가 안 돼요. 막 2.5kg, 3kg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 버리면 이 압축기가 약간 좀 힘들어해요. 그럴 경우에 자, SPR 전단의 압력이 예를 들어 5kg예요. 그러면 이 후단의 압력을 2kg 이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SPR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움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EPR 같은 경우는 증발기 출구에 설치를 하고요. SPR 같은 경우는 압축기, 흡입 쪽에 설치를 합니다. 둘 다 저압관이죠. 둘 다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 목적에서 증발 압력 조정 밸브 같은 경우는 증발기 압력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압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요. SPR 같은 경우는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헷갈리시면 뭐 증발이라는 거는 뭔가 압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흡입은 뭔가 저압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압력을 그냥 낮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해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증발압력 조정 밸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핵심 요약에 있는 내용 다 포인트입니다. 자, 증발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것도 문제로 나오고요. 자, 특히 증발기가 여러 대일 경우에 증발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냐 낮은 곳에 설치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흡입압력 조정 밸브 같은 경우도 설치 위치나 역할 이것도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재 108페이지를 보시면 9번에 전자밸브가 나옵니다. 자, 영어로는 솔노네이드 밸브라고 하고요. 줄여서 SV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하는 역할을 보면요. 냉동기 내에서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라고 되어 있고요. 특징은 입출구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요. 자, 구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이 입구, 오른쪽이 출구라고 했을 때요. 이 안에는 시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철심이 들어있는데 뭐 얘를 오리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그냥 철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심 위에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이 스프링에 의해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냉매가 와도 흐르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빙글빙글 돌려놓은 어떤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220V 전기를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0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자석이 돼요. 전자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철심이 위로 들어 올려져요.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그렇게 되면 이 시트가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죠. 이 시트가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입구의 냉매가 출구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냉매가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시트를 누르기 때문에 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출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원리는 이렇게 전자석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밸브다 해서 전자밸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밸브에서 중요한 건요. 그냥 간단하게 냉매의 흐름을 제어한다.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다른 내용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절수 밸브가 나옵니다. 자, 절수 밸브 같은 경우는 역할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순행식 웅축기에 냉각 수량을 제어하는 밸브 이게 끝입니다. 자, 순행식 웅축기가 있으면요. 이렇게 물배관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냥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요게 그냥 절수 밸브입니다. 자, 영어로도 워터, 레귤레이터, 밸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터가 물이죠. 레귤레이터는 그냥 조정하는 거고요. 밸브는 말 그대로 밸브고요. 물을 조정하는 밸브. 네, 뭐 다른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물의 양을 조절한다. 그런데 냉동기에서는 순행식 웅축기에 냉각 수량을 조정하는 데 쓴다. 자,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1번에 단수 릴레이가 나오는데요. 자, 단수 릴레이 같은 경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브라인 쿨러 또는 수냉각기에서의 동파 방지 및 순행식 웅축기의 냉각 수량 감소로 인해 웅축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로는 워터 브레이킹 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쿨러가 있는데요. 브라인이 흐르는 쿨러라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브라인의 양이 상당히 조금 흘러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브라인이 동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순행식 웅축기가 있다고 하면요. 자, 여기에서 냉각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냉각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냉동기에
냉매 압력은 상승을 하겠죠. 그만큼 웅축을 시키지 못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 냉각수가 흐르는 양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 냉각수량이 부족하다. 이 브라인 쿨러에서도 이 냉각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냉동기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단수 릴레이입니다. 요게 끝입니다. 자, 절수 밸브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수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단수 릴레이는 그 물의 양이 부족할 경우에 냉동기를 아예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차이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안전장치나 자동 제어 장치의 경우는 다른 것과 틀리게 설명을 아주 조금 대충 하고 넘어갔죠. 자, 그 이유가 안전장치나 자동 제어 장치는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브랜드마다 생김새가 조금씩은 다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뭐 돌려서 어렵게 내지도 않고요. 그냥 요 교재에 나온 내용만 외우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아까 가용전 같은 경우 웅축기랑 수액기에 설치된다. 뭐 그 내용은 없지만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교재에 나온 것만 딱 보셔도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정말 깊게 들어가시면 자격증 공부하는데 정말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108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액봉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액봉이라는 건요. 자, 어떤 용기나 또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밸브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냉매액이 차 있습니다. 이 용기도 입구와 출구가 있다고 하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냉매액이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햇빛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이 안에서 냉매가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에서 점점 팽창을 하고 압이 세지다 보니까 터질 수가 있어요. 그쵸? 압력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게 액봉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액이 봉인되어 있는 현상에서 뭔가 위험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파열판 안전밸브, 압력 도피장치 요 세 가지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압력 도피장치 같은 경우는요. 교재에는 없지만 그냥 이름 그대로 보시면 압력 도피, 뭔가 압력을 좀 피하는 어떤 장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세 개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가용전 같은 경우, 가용전은 온도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가용전 같은 경우는 온도고 2, 3, 4번 같은 경우는 압력으로 제어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가용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프레온 냉동기의 제어장치 중 가용전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용전은 제가 고온고압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보기에서 보시면 열교환기,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죠. 웅축기도 열교환기고 증발기도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는 일단 빠져야 되고요. 자, 증발기는 저온 저압에 있는 장치잖아요. 그쵸? 당연히 아니고요. 자, 수액기 같은 경우는 고온고압에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팽창 밸브도 역시 저온 저압에 사용하는 밸브였죠. 고온고압의 액냉매를 차가운 저온 저압의 액냉매로 바꿔주는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액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압축기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압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냉동기 전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압축기에 한정돼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가용전이 나오는데요. 자, 가용전이라는 건요. 수액기나 웅축기에다 설치를 하고요. 어떤 압력이 아니라 고압 냉매 쪽에 온도가 너무 상승했을 때 온도에 의해서 냉매를 밖으로 방출시키는 그런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가용전 같은 경우는 압축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냉동기 전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용전이 들어가는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탈락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가용전이 들어가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가용전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은 자동으로 3번 되겠습니다. 자,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요. 압축기가 있으면 토출 배관이 있습니다.
이 토출 배관 쪽에다가 설치를 해요. 안전 밸브는. 그래서 압축기 토출 쪽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여기서 압력을 조금 터트립니다. 이 토출 쪽에 압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압축기 기관이 파손되겠죠. 그러니까 안전 밸브는 압축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안전두라는 거는 압축기 기관 내에 밸브 플레이트에 달려있는 장치였고요. 압축기가 압축을 했을 때 압력이 이상하게 너무 높아버리면 터트려주는 게 안전두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두도 압축기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이고요. 유압보호 스위치가 나왔는데요. 유압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조금 다른 거고요. 자, 냉동기 내에서 오일이 필요한 건 오직 압축기였죠. 그리고 압축기에 오일 펌프가 있고요. 이 내부에는 오일 필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압이라는 건 이 필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이 오일 펌프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압축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축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가용전이 안 들어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09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가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압 차단 스위치를 의미한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압축기 토출 측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용전의 용융 온도, 그러니까 녹는 온도가 68에서 75도였죠. 따라서 압축기 토출 측에 설치를 하면 무조건 녹습니다. 압축기 토출 측의 온도는 80도 이상이기 때문에 녹아요. 그래서 수액기나 웅축기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순행식 웅축기, 냉각수 출구 측에 설치한다. 냉각수랑 상관이 없죠. 자, 4번, 웅축기 또는 고압 수액기에 액배관에 설치한다. 네, 액배관에 설치를 해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냉동장치의 압력 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압 스위치는 이상 고압이 될 때 냉동장치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네, 맞죠? 고압 스위치는 냉동기의 압력이 이상 압력으로 높아졌을 때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2번, 저압 스위치는 냉동장치의 저압 측 압력이 지나치게 저하하였을 때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람용 또는 펌프 다운용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든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게 저압 압력 스위치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의 고저압 스위치는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를 조합하여 고압 측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거나 저압 측이 일정 압력보다 낮으면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스위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고저압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 플러스 저압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고압 스위치가 있고 저압 스위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거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 냉동기에는 무조건 고압과 저압이 존재하고요. 어차피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를 무조건 하나씩은 넣을 거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요렇게 고압, 저압 스위치가 하나로 묶여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를 DPS라고 부르고요. 자, 두 개가 섞여있다 그래서 듀얼 프레셔 스위치 요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이거고요.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유압 스위치는 윤활유 압력이 어떤 원인으로 일정 압력 이상으로 된 경우 압축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조장치이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일정 압력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됐을 때였죠. 압축기가 있고 오일 펌프가 있었을 때 오일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압이었고 오일 펌프가 뿜는 압력이 오일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가 뻥뻥 뚫려야 당연히 저압에서 들어온 오일을 오일 펌프가 뿜었을 때 압력이 높겠죠. 근데 얘가 막히면 오일 양이 워낙 적어지기 때문에 오일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냉동기를 정지시켜요. 오일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오일이 없으니까 냉동기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게 오일 압력 스위치였고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처럼 일정 압력 이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이하가 된 경우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게 유압 압력 스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냉수 브라인 냉각 시 동결 방지용으로
설치한다. 자, 동결방지용으로 설치를 한대요. 동결방지라는 건요, 온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온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얼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따라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 압력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자, 압력이 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소리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죠. 압력이랑 온도는 비례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증발기 출구 밸브 입구 측에 압력에 의해 작동한다. 자, 여기에서 증발기 출구가 나오고요. 바로 밸브 입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증발기 출구라는 말은 알겠는데 밸브 입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글자가 빠진 거예요. 자, 밸브가 들어가면 그냥 일단 압축기 밸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밸브에서 입구나 출구 얘기가 나오면요, 그냥 압축기 얘기입니다. 3번을 제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증발기 출구 또는 압축기 흡입 측의 압력에 의해 작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근데 증발기 출구나 압축기 흡입 쪽이나 압력은 똑같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자, 4번 한 대의 압축기로 증발 온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증발기 사용 시 저온축 증발기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온측이 아니라 고온측에다 사용했었죠. 증발 압력이 높은 곳, 증발 온도가 높은 증발기에다가 사용을 하는 게 EPR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냉동장치의 안전장치 중 압축기로의 흡입 압력이 소정의 압력 이상 되었을 경우 과부하에 의한 압축기용 전동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좀 거창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압축기로의 흡입 압력이 소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경우 과부하에 의한 압축기용 전동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대요. 그 얘기는 압축기의 흡입 압력을 어떤 압력 이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압축기의 입구 압력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밸브래요. 요거는 흡입 압력 조정 밸브였죠. 자, 증발 압력 조정 밸브 EPR 같은 경우는 압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요. 압축기 흡입 측에 사용하는 SPR 같은 경우는 압력을 낮추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압축기의 압력을 낮추는 데 쓰는 밸브 2번의 흡입 압력 조정 밸브였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10페이지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고온가스에 의한 재상 시 고온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하고 문제를 조금 비꼰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자, 고온가스에 의한 재상 시 고온가스의 흐름이래요. 결국 냉매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전자밸브였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방밸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방밸브는요, 이렇게 방향이 4개예요. 그래서 토출이 요로도 흐르게 했다가 요로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흡입 측이 요로 흐르게 했다가 요로 흐르게 했다가, 토출이 이렇게 흐르면 석션은 이렇게 흐르고, 토출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석션은 왼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밸브가 사방밸브죠. 얘도 냉매의 흐름을 바꾸는, 제어하는 밸브는 맞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를 제어하는 건 전자밸브랑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는 있는데, 이 사방밸브가 자격증 문제에 나오면요, 항상 문제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을 바꾸는 시스템에 사용하는 어떤 밸브를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냉방과 난방을 바꾸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사방밸브를 고르시면 되고요. 단순히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는 전자밸브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핫가스 재상을 하는 소형 냉동장치에서 핫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냉방과 난방을 바꾼다는 얘기도 없고, 뭐 보기에서 역시 사방밸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솔레노이드 밸브, 즉 전자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재 110페이지를 보시면 추결식 냉방 설비가 나오는데요. 자, 추결식 냉방 설비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냉동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냥 이 냉동기를 야간에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냉동기를 가동하여 냉동기에서 발생한 냉열을 추결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필요시나
부하 증가 시 사용하는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를 놓습니다. 근데 증발기가 예를 들어 순행식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추결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추결조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을 축적시키는 어떤 탱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결조는 겉에 보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열이 웬만하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자, 요런 제품에 배관이 또 나와 있겠죠.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돌리면서 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차가운 물이나 얼음 같은 걸 모아놔요. 그런데 이 모으는 작업을 낮이 아니라 심야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추결식 냉방 설비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장점으로 심야 전력을 사용하므로 냉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냉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결조를 사용해서 냉방을 하는 거고요. 자,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자, 저희가 냉동 설비 같은 경우 한낮에 점심때쯤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죠. 막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미 심야 시간에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차갑게 만들어 온 물을 사용을 해요. 그때는 냉동기를 안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전에서 전력을 만들어 내더라도 이런 추결조를 사용하는 데선 전기를 안 써주기 때문에 전기를 수급시키는데 안정하도록 기여를 해주겠죠. 자, 2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자, 3번 부분 부하 운전에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부분적으로 자, 이 정도의 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큰 냉동기를 한번 확 돌렸다가 확 끄는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이렇게 추결을 해놨기 때문에 열량이 조금밖에 발생 안 했는데 이걸 돌리기엔 전기가 너무 아까워. 그럴 때는 추결조에 모아놓은 열 갖다가 잠깐 펌프만 돌려가지고 냉방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부분 부하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심야 시간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시켜야 되죠. 따라서 그때의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결조 같은 경우는 단열이 생명입니다. 밤새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냉열을 모아놨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열기가 다 빠져가지고 대기 온도랑 똑같아지면 밤에 돌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단열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이 냉수를 사용할 경우 당연히 수처리가 필요하겠죠. 이 물을 처리하는 그런 비용도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수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종류를 보시면은 빙추결 그리고 수추결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얼음을 모아놓는 게 빙추결이고요. 물수자를 써가지고 물을 모아놓는 게 수추결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에서 읽어봐도 심야 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추결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 시간에 이용하는 방법, 그게 빙추결이고요. 수추결은 심야 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추결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 시간에 이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래서 추결식 같은 경우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냉동기를 심야 시간에 돌린다. 그리고 추결조라는 게 추가가 돼서 냉열을 그냥 모아놓는다. 요게 끝입니다. 뭐 문제도 이 핵심 요약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자, 추결 시스템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의 피크컷에 의해 열원장치의 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크컷이라는 거는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 그냥 좀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열원장치의 용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전력 수급을 줄이는 게 피크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원장치의 용량은 증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2번 부분부하 운전에 쉽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되어 있는데 부분부하 대응하기 쉽죠. 이미 모아놓은 냉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도시의 전력 수급 상태 개선에 공헌한다. 네, 요건 맞습니다. 이미 심야 시간에 냉열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점심시간대가 되더라도 냉동기를 안 돌릴 수가 있죠. 당연히 도시의 전력 수급 상태 개선에 공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에 보시면 야간 운전에 따른 관리 인건비가 절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야 시간에 돌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추결 시스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빙추결과 수추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추결 물이 그냥 물로 돼 있는 거죠. 물이 물로 변하는 거 현열이죠. 근데 빙추결은 물을 얼리는 거죠.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잡열이죠. 그냥 말을 바꾼 겁니다. 4번 같은 경우. 자, 2번 같은 경우 수추결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빙추결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 잡열, 추결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빙추결이 잡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 추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잡열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가스 추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결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11페이지에 보온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보온재라는 건요, 보통 냉동기에서 보온재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압축기, 웅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렇게 4대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요, 보통 이 팽창밸브 구간에서 증발기까지, 그리고 증발기에서 압축기, 입구, 흡입측까지를 보온재로 감쌉니다. 자, 왜 저 앞부분은 보온재로 감싸냐? 배관이 굉장히 차가워요. 배관이 차갑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 수분이 이 배관으로 와서 달라붙어서 얼음이 생깁니다. 여기도 얼음이 생겨버리고요. 그런데 냉동기가 멈추게 되면 이 얼음이 싹 녹아요. 그러면서 물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증발기는 냉동 창고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배관에서 얼음이 생겼다가 싹 녹으면 창고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쌓이게 되면 바닥이 첨벙첨벙 완전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창고가 마이너스 온도대라고 하면 이 물은 얼어가지고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감싸요. 자, 일단 냉동기에선 보온재를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이 보온재는 구비 조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구비 조건을 보시면 열 전도율이 작을 것, 당연히 배관이 있을 때 이렇게 보온재로 감싸요. 열 전도가 안 돼야 되겠죠.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밖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일단 작아야 된다. 그리고 비중이 작을 것 돼 있는데, 비중이라는 건 무게죠. 이 배관을 보온재로 감쌌는데 이 보온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은 이 배관이 축 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온재는 가벼울수록 좋다, 그 내용이고요. 3번에 불연성, 내흡습성, 내흡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앞에 불연성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불에 잘 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내흡습성이나 내흡수성, 요거는 어떤 물기 같은 거를 흡수한다는 거죠. 이 내가 붙는 건요, 그 뒤에 붙은 어떤 흡습 또는 흡수, 이거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성. 그래서 내흡습성이나 내흡수성이라는 거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물을 흡수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래서 내흡습성이나 내흡수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흡수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흡습이나 흡수를 잘 안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내자가 그거에 대한 어떤 내성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줘도 얘가 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당연히 튼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 수명이 길 것,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6번 방습성이 클 것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방습성이라는 거는 습기를 그냥 방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물에 잘 젖지 않으면서 수명도 길고 강도는 당연히 내구성은 좋아야 되고 불에 잘 타지 말아야 되고 주변에 습기 같은 것도 흡수하면 안 되고 가벼워야 되고 열 전도는 안 돼야 되는 게 보온재의 구비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온재는 딱 요 정도 구비 조건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자, 어쩌다 한번 나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온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열 전도율이 클 것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안전장치와 추결조 그리고 보온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